지구상에서 가장 영토가 거대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영토 대국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면적은 무려 명왕성의 표면적과 맞먹고 유라시아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국가 안에 무려 11개의 시간대가 존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와 수천 발의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이 도대체 왜 옆나라인 우크라이나의 영토 한 조각을 빼앗기 위해 엄청난 경제체제를 감수하며 수십만 명의 피를 흘리고 있는 걸까요? 많은 언론은 이를 푸틴이라는 한톡제자에 미친 야욕이나 노망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푸틴이 아니라 그 어떤 지도자가 크렘린궁에 앉아 있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차갑고 어두운 끝없이 평탄한 얼음. 평원에서 솟아나와 따뜻한 바다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 거대한 금속 곰의 발톱. 그리고 그 팔을 칭칭 감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와 얼어붙은 미리삭. 오늘 우리는 감정을 걷어내고 러시아가 가진 뼛속 깊은 트라우마와 무서운 생존 본능, 지리적 공포증과 부동항의 지정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지형에 있습니다. 보통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높은 산맥이나 넓은 강 같은 자연 방어막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의 알프스 산맥, 인도와 중국 사이의 히말라야 산맥처럼 말이죠. 적군이 쳐들어오려 해도 거대한 산에 막혀 진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 바로 향하는 길목인 북유럽 평원을 보십시오. 프랑스부터 우크라이나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산맥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달릴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하게 평탄한 거대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지형은 러시아에게 수백 년간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적들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 코앞까지 브레이크 없이 밀고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대군이 이 평원을 타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했고 1941년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 역시 수백만 명의 병력과 탱크를 이 평원에 밀어넣어 러시아, 당시 소련 국민 2,7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산맥이 없는 러시아가 적을 막아내는 유일한 전술은 단 하나,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즉 동장군에 지쳐 얼어 죽을 때까지 광활한 영토 뒤로 끝없이 후퇴하며 막아내는 처절한 전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스크바와 적국 사이에 최대한 넓은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이 완충지대의 핵심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입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라는 쿠코 자체가 슬라브어로 변방, 국경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방패인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정권을 세우고 미국의 군사 동맹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는 방패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모스크바 코앞의 평원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세워진다는 끔찍한 지리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지리적 공포가 폭발한 결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썸네일 속 곰이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했던 따뜻한 물, 부동항에 대한 300년의 집착 때문입니다. 초강대국이 되어 전 세계로 무역을 하고 해군력을 투사하려면 1년 365일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바다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다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어 세빙선이 없으면 배가 나갈 수 없고 북쪽의 무르만스크는 북극해와 맞닿아 있어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러시아 함대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숨통, 1년 내내 얼지 않는 따뜻한 항구는 오직 흑해로 뻗어 나가는 길목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뿐입니다.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300년 넘게 수백만 명의 피를 흘려가며 차지하려 했던 이 크림반도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2014년 전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크림반도부터 강제로 병합해버린 것입니다. 숨통을 트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크림반도만 달랑 차지하고 나니 러시아 본토와 육지로 연결되지 않은 외딴 섬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자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죠. 결국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면전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남부해안가 영토를 싹쓸이하여 거대한 육상 육교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리적인 전쟁의 우리 주식계좌와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두 가지를 인질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썸네일 속 곰의 팔에 감겨있던 천연가스와 식량입니다. 첫째,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약 40%를 공급해온 에너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가스 파이프라인의 상당수가 바로 우크라이나 땅을 관통해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는 제재를 풀지 않으면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겠다며 유럽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형적인 에너지의 무기화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과 유가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죠. 둘째, 식량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거무는 즉 흑토지대입니다. 꽂아만 놔도 싹이 튼다는 이 지역은 전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를 담당하는 유럽의 빵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밀밭이 불타고 흑해 항구가 기뢰로 봉쇄되면서 옥수수와 밀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 가난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당장 빵을 구하지 못해 폭동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토를 뺏기 위한 19세기식 전쟁이 21세기의 에너지와 식량 패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하이브리드 경제 전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자, 이 지리적 공포가 만들어낸 끔찍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드는 곳이 최고였지만 지정학적 위기 시대에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는 끈적끈적하게 물가를 자극하는 이 지정학적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무기가 필요합니다. 자원 독립국인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 글로벌 곡물 메이저 기업이나 농업 ETF, 그리고 이 살벌한 신냉전 시대에 각국이 앞다투어 예산을 쏟아붓는 방위산업 섹터를 구조적인 해지 수단으로 반드시 편입해야 합니다. 산맥 없는 평원의 저주가 낳은 러시아의 공포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적 공포가 우리의 팝상 물가와 난방비를 계속해서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선을 바다로 돌려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의 30%가 지나가는 남중국해를 통째로 자기들 바다라고 우기는 중국의 억지 구단선과 인공섬의 지정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입에 숨통을 쥐고 있는 바다 밑에 거대한 돈의 전쟁을 기대해 주십시오. 돈이 흐르는 룰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